이제 다음 세대에는 조금씩 옅어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가능성입니다. 석유 다음 시대의 연료, 수소, 그리고 그 수소를 대량으로 깨끗하게 산업 규모로 만들기 위해 한국 기업이 꺼낸 백맙들급 카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성은 우리가 휴대폰과 반도체로 아는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플랜트와 에너지 설계에 강한 삼성 E&A입니다. 이 회사가 노르웨이의 수전에 전문 기업 넷과 손잡고 그린 수소 생산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맵들급으로 묶인 수소 생산 솔루션은 에너지 업계에서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좋은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공장과 사막과 산업단지에서 진짜로 돌릴 수 있는 크기의 문턱을 넘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백멤부툴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중동이 이 기술을 주목할까요? 석유로 세계를 움직였던 그 지역이 왜 이제 한국 기업의 수소 기술과 손을 잡으려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한국이 오히려 수소 시대의 설계자로 불릴 수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노동자로 떠났던 중동 사막에 이제 한국이 미래 에너지의 설계도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왜 가슴 뜨거운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국이 왜 에너지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땅 속에서 석유가 펑펑 솟아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가 넉넉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은 세계적인데 그 산업을 돌릴 에너지는 대부분 바다 건너에서 사와야 합니다. 공장도, 자동차도, 선박도, 발전소도 결국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길목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길목 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중동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정말 좁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을 통해 세계 경제의 피와 같은 원유가 흘러갑니다. 그곳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곧바로 국제유가가 출렁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흔들리면 한국은 가장 먼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남에게 기대고 사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은 단순히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 원가, 물류비, 난방비, 전기요금, 결국은 밥상 물가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공포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사람들은 주유소 앞에 줄을 섰고 공장은 연료 걱정을 했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기억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기름이 막히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래서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존 문제였습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에너지의 목줄을 남이 쥐고 있으면 완전한 강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오랫동안 석유 다음을 찾아왔습니다. 태양광도 좋습니다. 해가 뜨는 낮에는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멈춥니다. 풍력도 좋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큰 힘을 냅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전기도 줄어듭니다. 배터리도 중요합니다. 전기차와 저장 장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선박, 장거리 트럭, 항공기, 거대한 산업 플랜트까지 모두 배터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오른 이름이 수소입니다. 수소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기를 병에 담아두는 기술입니다. 한낮에 태양광 전기가 남을 때 물을 전기로 쪼갭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그 수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만들거나 공장과 차량의 연료로 씁니다. 전기는 그대로 오래 보관하기 어렵지만 수소로 바꾸면 멀리 옮기고 오래 저장할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수소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창고이자 석유 이후 시대의 연료 후보로 불립니다. 물론 모든 수소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수소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수소는 깨끗한 미래 연료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린 수소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쪼개 만드는 수소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사용할 때도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수소가 아니라 그린 수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기술 원리는 중학교 과학 시간에도 배웁니다. 물에 전기를 흘리면 수소가 나온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산업 규모로 안전하게 오래 싸게 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작은 실험 장비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과 수십만 톤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은 오랫동안 가능성은 크지만 가격이 발목을 잡는 분야였습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쉽게 대량 상용화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삼성 E&A가 꺼낸 카드가 등장합니다. 삼성 E&A는 넬이라는 수전의 전문 기업과 협력하며 그린 수소 생산 솔루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넬은 수전의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물을 전기로 쪼개 수소를 만드는 장비와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삼성은 여기에 자신들이 잘하는 플랜트 설계, 조달, 시공, 운영 관리 능력을 더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넬 수소를 만드는 심장 기술을 갖고 있다면 삼성은 그 심장을 거대한 산업 플랜트로 묶어 실제 현장에 세우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MW라는 숫자가 중요해집니다. 수전의 설비가 작을 때는 여러 회사가 기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기 공급은 들쭉날쭉할 수 있고 물 관리도 필요하고 압력과 안전, 순도, 유지보수, 비용까지 모두 맞춰야 합니다. 100mek/L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비 하나를 크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장비와 배관과 전기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을 하나의 공장처럼 안정적으로 묶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식당에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것과 하루 수만 명분의 음식을 공장에서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실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장비에서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 항구 옆 거대한 산업단지에서 수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돌리려면 설계 능력이 달라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플랜트 강국의 경험입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바로 그 경험입니다. 중동이 놀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은 석유의 땅입니다. 오랫동안 세계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도 알고 있습니다. 석유만으로 다음 50년을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후 규제가 강해지고 세계가 탄소를 줄이려 하고 자동차와 산업도 전기와 수소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유국들도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 그린 수소를 만들려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사막에 거대한 에너지 공장을 실제로 지어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중동에서 플랜트를 지어왔습니다. 석유화학 공장, 정유시설, 발전소, 항만, 도로, 도시 인프라까지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삼촌 세대는 여권 한 장 들고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50도에 가까운 열기 속에서 철근을 나르고 콘크리트를 붓고 밤새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땀으로 벌어들인 달러가 한국 경제의 밑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동 사막에 한국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노동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의 설계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만 두쿰 프로젝트가 상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처럼 석유만으로 무한히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게 다음 산업을 찾고 있습니다. 두쿰은 인도양으로 열려있는 전략적 입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에 상대적으로 덜 묶이고 항구와 해상 운송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재생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만들고 이를 암모니아로 바꿔 옮기는 계획은 단순한 공장 하나가 아닙니다.
중동이 석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지도 위의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미래 철강 기술을 위해 깨끗한 수소가 필요합니다. 삼성 E&A는 플랜트 설계와 건설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공기업들도 청정 전력과 암모니아 활용에 관심이 큽니다. 즉, 이 사업은 기업 하나의 모험이 아니라 한국 에너지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만들고, 옮기고, 쓰고, 다시 전기로 바꾸는 전체 흐름을 한국 기업들이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완성된 승리담이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투자 결정, 건설, 생산, 운송, 가격 경쟁력, 안전 규제, 시장 수요까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린 수소는 꿈만으로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계산이 맞아야 하고 가격이 내려가야 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값 공포가 내일부터 끝난다고 말하면 과장이 하지만 그 공포를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삼성 E&A가 꺼낸 백년 매부율 수소 카드는 이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린 수소가 말뿐인 미래가 아니라 실제 플랜트와 산업 프로젝트로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남는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전기를 수소로 바꾸고 그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꾸고 선박으로 옮기고 발전소와 공장과 차량에서 쓰는 전체 구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차와 수소트럭에서 중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뿐 아니라 대형 트럭과 버스, 물류 차량에서 수소의 가능성은 더 큽니다. 배터리는 짧은 거리와 승용차에서 강하지만 장거리 상용차에서는 무게와 충전 시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소는 이 빈틈을 노립니다. 현대차의 수소 트럭이 유럽 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단순한 차량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수소 생태계가 실제 도로에서 시험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SK는 액화 수소와 운송, 충전 인프라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소는 가볍지만 부피가 큽니다. 압축하거나 극저온으로 액체로 만들거나 암모니아로 이꿔야 합니다. 암모니아 같은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첨단 산업입니다. 수소를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저장하고 옮기고 공급해야 진짜 시장이 열립니다. 두산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기술은 공장, 건물, 데이터 센터, 발전소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 전력 수요는 더 커집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어디서 얻느냐가 산업 경쟁력이 됩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소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를 연결하는 에너지 플랫폼입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이 네 조각을 모두 갖추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기업, 수소를 쓰는 자동차 기업, 수소를 옮기고 저장하는 기업,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기업이 한 나라 안에 함께 움직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생태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충전소도 부족하고 가격도 비싸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더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수소를 한 조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동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중동은 태양과 땅과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플랜트 설계와 제조, 자동차, 조선, 전력 시스템, 운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맞물립니다. 중동이 석유 이후 시대의 에너지 허브가 되려면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를 대규모로 만들어 세계로 보내야 합니다. 한국은 그 공장을 설계하고 그 에너지를 가져와 철강과 발전과 운송에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석유 시대에는 중동이 팔고 한국이 샀습니다. 수소 시대에는 함께 만들고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결됩니다. 에너지를 한 지역, 한 연료, 한 바닷길에만 의존하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와 암모니아 공급망이 열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연료를 여러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협상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뉴스 하나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던 구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린 수소는 아직 비쌉니다.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전기가 싸야 하고 설비가 싸야 하고 물류가 싸야 합니다. 암모니아로 바꾸고 다시 수소로 쓰는 과정에서도 비용과 효율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소도 더 필요하고 수소차 시장도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과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수소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오래전부터 수소 사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이미 다 이겼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로 서 있습니다. 삼성 E&A의 백맷볼급 수소 솔루션, 오만의 대형 프로젝트,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 현대차의 수소 상용차, SK의 액화수소, 두산의 연료전지까지 이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석유에 끌려다니던 나라가 이제는 석유 다음 시대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중동으로 갔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났고 모래바람 속에서 일했고 더운 현장에서 돈을 벌어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돈은 아이들 학비가 되었고 집안 살림이 되었고 나라의 외화가 되었습니다. 그 세대의 땀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한국 기업이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삽과 철근만이 아니라 설계도와 기술과 에너지 전략을 들고 갑니다.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뜨거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중동의 공사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동의 사막에 미래 에너지 공장을 설계합니다. 예전에는 남의 기름을 사오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기술로 깨끗한 연료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는 호르무즈 해협 뉴스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제는 그 바깥의 사막과 항구에서 새로운 에너지 길을 열려고 합니다. 노동자로 갔던 사막에 설계자로 돌아온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기름값 공포 끝낼 기술이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물론 내일 당장 주유소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석유 하나에 끌려다니던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린 수소를 싸게 만들고 안전하게 옮기고 산업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 전체판을 설계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의 힘, 그 힘이 쌓이면 언젠가 기름값 공포는 지금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 세대는 어쩌면 지금과 다른 세상을 살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연료를 고를 때 휘발유만 떠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럭과 버스가 수소로 달리고 제철소가 석탄 대신 수소를 쓰고 발전소가 암모니아와 수소를 함께 활용하는 시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부를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예전에는 기름값이 오르면 왜 그렇게 나라 전체가 불안했어요?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남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살았단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수소라는 새 길을 열려고 애썼단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한국이 이제는 백매부율급 그린수소 기술과 중동 사막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다음 시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E&A가 꺼낸 수소카드는 단순한 기업 신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에너지의 소비자에서 설계자로 올라서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중동이 놀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석유를 사가던 나라가 이제는 석유 이후의 공장을 함께 만들자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길은 아직 깁니다. 비용을 낮춰야 하고 시장을 키워야 하고 충전 인프라도 깔아야 하며
중국과 미국, 일본과의 경쟁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한국도 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했고 의심받았고 남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조선도, 자동차도, 반도체도 결국 한국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올렸습니다. 수소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름값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다음 에너지의 길을 여는 나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